좀 아시겠습니다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충북 괴산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양대학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또 독일에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엄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대도 계시고 중국 길림 무슨 대학에도 또 계시고 하여튼 엄청난 이 학구력이 높아서 온갖 공부를 다 하시고 2003년도에 다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다침을 등단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많이 하시면서 또 거의 매년 시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입을 갖다가 지금 한 10년 되신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시성집이 나왔고 저희가 일단 동시영 씨는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서로 이제 우리가 다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말씀들 한마디씩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또 낭송도 해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낭송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사실 우리 쓰는 사람들은 항상 써도 어렵기 때문에 서로 나눔을 하는 거 어떻게 쓰면 좀 나을까 하는 그 나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각자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가 귀하고 아름답고요.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시쓰기 방법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니까 서로 이제 저하고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재미있게 조금 축제 분위기 같아요. 좀 꽃다발도 생각 못했는데 상 받을 때만 꽃다발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꽃다발을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요. 네, 오늘 이 자리 정말 영광된 자리예요. 이희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기는 김천주 선생님 이런 분들 다 다녀가셨다고 얘기하시면서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천주님 얘기하셨어요. 오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선 천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잘해주셔서 저 시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은 저희 그 아버지가 시를 평생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440몇 시인가 본인 책에 서문에 쓰셨어요. 그래서 한시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시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시를 쓰시고 어디 버스 타고 같이 가시거나 할 때도 생각나면 그 버스 벽 있잖아요. 거기다 막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배 껍질 거기다도 막 쓰시고요. 그래서 늘 그러시길래 시는 등단 같은 거 별로 안 해도 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국문과를 다니면서 동대 국문과 다니면서도 내가 꼭 시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공부를 하고 교수를 할까 하는 생각은 했죠. 1학년 때부터 이랬는데 그 연애 중에 하나가 늘 시를 쓰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등단으로 그런 건 밥 먹는 거 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그런데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는 이제 토론을 매일 하세요. 삼국지 이런 거 집에 벽에도 까한테 보면 쌓아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고 아침 식사 시간에 토가 시간에 그래갖고 그게 동탁이가 나오잖아요. 초장에 동탁이도 못된 짓 한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공부하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죽하면 점심시간 말이에요. 점심을 오죽고 나서는 삼국지에도 못 나오나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론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 너머로 삼국지 다 읽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문학은 그냥 집에 있는 건가 보다. 그냥 전공을 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 자연이 됐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를 자꾸 쓰더라고요. 저도 자꾸 써가지고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등단할 생각도 안 하고 한 보따리 메고 막 그러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괜찮다 싶어서 모아놔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마 제 스스로 등단한 시기 아니었나 싶어요. 어디 등단하기 전에. 그래서 시가 저절로 와 있었고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김소월도 있고 막 그러고 뭐 서로 모이면 김소월에 뭐 진달래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아마 그리고 저희 이름이 떼시자에 을풀영자예요. 떼때를 을풀니까 시인해야 되죠. 제가 북경대학에 북경에 무슨 문학 연구 발표 그런 거 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한자로 그렇게 있으면 떼시자 을풀영자면 시인님이 필명이구나. 본명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본명이다 했더니까 그러면 시인이네 그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계기에 다침에도 등단하게 됐어요. 그 등단을 하고서도 그냥 뭘 잘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쓴 거예요. 계속 써주는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논문 쓸 일이 있어가지고 논문 쓸 자료를 찾아야지 하고 도서관 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거 보니까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인가 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자료는 별로 없고 거기 뭐 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뭐 하는 데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시집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25편을 내면 특별 지원금을 준다고 창작 지원금을. 그래서 그럼 나는 많으니까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25편을 딱 보내놓고 다마저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갔다 오니까 전화 왔어요. 여기 어딥니까? 그래서 압구정인데 아이고 이거 잘못 뽑았다. 그래서 압구정사람 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시인들 참가하기 어렵고 시집 내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주는 지원금인데 이거 적지도 않아요. 천만원을 주는데 왜 이거 잘못 줬다고 잘못 주겠네?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제가 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초봄부터. 돈을 이렇게 많이 받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비일 텐데 이게 정부 돈인데 내가 이걸 그대로 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공문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를 받으면 1년 내에 책을 시집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새 돈을 내라. 갖다가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시집한 거 그냥 갖고 있던 거 이제 챙겨서 김정은 교수님한테 그 시화 시간이죠. 거기 전화를 드렸어요. 저가 공부도 한 대도 없고요. 완전 독배장군이에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동네 누군가 다녀서 선배님들이 다 등단하고 이거는 동대는 동국대학교 공문과는 한국의 태백산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문학의 태백산맥.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깍두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집에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도 뭐 다들 하니까 주변에 더 유명한 선생님들이고 등단은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주변에 많으시니까 조정래 선생님, 또 문정희 선생님이, 김초혜 선생님이, 또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선생님들이 다 문효지 선생님이, 거기 선생님들이잖아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등단해야 되겠다 생각을 원래 안 하다가 진짜 등단이 제대로 되고 돈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내고 첫 번째 시집이 미래사냥이라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그 시집이 지금 이제 보면은 아마 이 싹을 보면 아닌가 봐요.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자연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요즘에 다시 그 책을 펼쳐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지금 쓰는 것들이 갈래들을 인내, 다 인내하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들도 많더라고요. 초가시집을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름과 가을 사이 이런 시 보면 굉장히 포스트모던해요. 그래서 막 슈를 쪽으로 간 것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있구나.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갈래를 가지고 시집마다 그 후에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시집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서관에를 많이 가요. 도서관에는 이제 학교에 다녀 있을 때도 좀 나는 가는 데가 도서관이고요. 도서관은 왜 가냐면 제일 시원하다고 그랬죠.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 같은 곳일 거다. 근데 저는 어찌 된 일인지 제목을 붙였어요. 도서관에 가면 제일 행복한 데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 가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나 혼자 내면의 여행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 타러 가면 공항에 에어포트예요. 에어포트. 공항 책을 읽었는데 비행기로 타고 시공을 넘어서 어디든 동서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지금도 국립종합도서관을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 서재같이 정말 그래서 서가에 무슨 책을 맡겨온다 보면 그래 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참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식인가 저 자신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국내 유명 평론가 선생님들이 다 글을 주셨어요. 네, 박민호 교수님이 수평적으로 무대졌지 않는다. 시집에 해설을 쓰시면서 2번 써보셨어요. 6번째, 비밀의 흑기 하고 2번째. 근데 아마 2번째는 진짜 감을 확실히 잡으셨나 봐요. 그래서 첫 때부터 이 시는 충동적 글쓰기를 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엘레나 페란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생각을 했어요. 엘레나 페란테가 충동적 글쓰기와 수동적 글쓰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진행 체단이 되는데 그러면 저를 능동적 충동적 글쓰기를 하는 시인으로 파악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엘레나 페란테는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엘레나 페란테 쓰시는 건데 충동적 글쓰기 하면서 잘 보셨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도서관 얘기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이제 어느 날 자료를 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자료 찾으러 이제 논문 뭐 써야겠는데 그게 급하잖아요. 마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노트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딴 걸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썼어요. 근데 무슨 시인지 하여튼 그래도 노트 한 번 다 채웠어요. 이제 더 이상 노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44개를 썼어요. 시를 하루에. 그러니까 무슨 짧은 시를 써서 다 짧은 시를 읽고 긴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써서 근데 다 써놓고 이제 노트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다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 하고 이렇게 그때서 보니까 3시가 됐고요. 아침 10시에 그렇게 노트를 다 빨리 속기처럼 쓰기 때문에 노트 한 번을 금방 쓰죠. 5시간이면. 그래 노트가 다 끝났어요. 근데 내가 뭐지 지금 내일 모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자료하나 필요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건 안 하고 신청해야지 나오잖아요. 큰일 났다 오늘. 그러고서 계속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써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점심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서가에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갖다 놓고 12월 며칠 오늘 외령들이
내 놈이 어떻게 하고, 이게 나오는 거. 그럼 막 이러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한 10분 읽으니까 이제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이제 점심 저녁을 먹고, 이제 그때서 걱정되는 거야. 진짜 그 자료 확인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 끝나고 어떻게 해. 그렇게, 제가 좀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엘레나 페란테를 그 충동적 글쓰기와, 수동적 글쓰기. 그러니까 생각해서 차근차근 계획해서 쓰는 거. 둘의 어떤, 그 평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던데, 저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의식에 대한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무의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돼요. 엘레나 페란테의 얘기가 무의식을 끌고 우리가 어떤 물 밑바닥에 모래나 이런 걸 끌고 오듯이 우리 가장 정신의 저변에 밑바닥에 깔려있던 건 어느 순간에 쓸고 오는 거, 가지고 오는 거,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로봇과 같은, 러시아 로봇과 같은 것도 그렇게 믿었었는지 모른다고. 강의 백일명이라는 거 있지? 우리 선생님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피해 결혼식 그런 거. 정말, 누가 썼는지 모르게 쓰는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로 한 번 제가 읽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렇고, 무의식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생각을 해요. 의식보다. 무의식이 얼마나 많은 게 쌓여서 우리 각자들은 무의식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라칸의 얘기하기는 인간 존재의 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내면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성분이 가려져 있고, 그 위에 1.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1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 내부에 엄청나게 겉하고 다른, 0이 제로의 상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뭐 시를 잘 생각하고 잘 천착도 많이 하고 퇴보도 하라고 선생님이 다 얘기하시는데, 퇴보를 많이 못하는 경향이면 많이 써지기 때문에 많이 와 있어요. 계속 와 있고 또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잘 와 있는 거를 잘 못 봐요. 막 오는 거를 써줘.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좋아하듯이 와 있는 시를 천착하는 거 이런 게 제가 충분히 더 하고 싶은데, 늘 새로운 시, 새로 만난 여인을 만나러 가듯이 그렇게 새로운 시에 많이 끌려가다 보니까 시가 좀 제가 두 달 이렇게 한 편인데 이렇게 있죠. 그런데도 시집은 지금 이제 11번째 서정시학의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 그래서 11번째 많이 쓴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로 제 이제 여기까지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낭송해 주시겠다는 선생님 계셨어요. 낭송 하나 듣고 하겠습니다. 춤춘 물컵 동시영 반쯤 열린 어둠 침묵을 악세사리로 달고 꽃밭으로 웃고 있는 편의점 지나 잠깐 슬퍼졌던 마음 건너 가을 열린 대문 부월 입구 안쪽 쿠션, 커피잔, 믹서기 처럼 앉는 카페 사람들 넘치는 말들은 가을빛 안개, 번개 소엔 불을 붙여 녹이고 비누엔 물을 붙여 녹이고 사람은 시간을 붙여 녹이나? 바다도 결국 물 담긴 큰 컵 춤추는 물컵이지. 구름 하늘 소금밭
너무 많이 바라보면 눈이 쫙. 세상은 미끄럼 판, 미끄러움은 새 것을 입고야. 행복은 필수로고 쓰는 방법을 익혀야 해. 하늘도 사람처럼 낮의 눈동자 해, 밤의 눈동자 달, 두 개의 눈동자를 가졌어. 별들은 찬란한 나머지들이지. 생각에도 새싹이 난다고. 계절을 넘나든 부부는 서로 등대야. 못난 건 잘난 것을 비춰주고, 사람도 거울 남의 모습만 보여주는, 마음도 너무 많이 쓰면 다 빠져. 어제를 밀면 오늘이 나와. 이달이 문이지. 세상도 사람도 여백 많은 그림,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도 결국. 오늘 이 시, 춤추는 물컵이요. 이 시를 재밌어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선생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전에 좀 이렇게 구성에 대한 거, 컴포지션에 대한 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을 때,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공적 글쓰기는 기반이 되지만 우리가 퇴고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디다가 넣어야 할까 하는 마이크도 놓고 뭔가 발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와 있는 이 쏟아진 것들, 단상들이 저 처음에 시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어디다 어떻게 놓느냐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어디 여기저기에 넣어보긴 하는데요. 요 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퐁주라는 사람은 잘 알죠, 오늘. 선생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퐁주의 프로게임이라는 책, 두껍진 않은데 그 책 전본이 컴포지션에 대한 거죠. 구성.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프로 글쟁이들이니까요. 그래서 퐁주의 그 프로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한 구절, 시 한 편 한 편이 작품 하나하나가 자기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프로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 편이 하나의 스타일, 하나의 컴포지션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시를 씁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하나의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이 하나 따로 있고 또 테크닉도 따로 있어야 한다. 같은 시인의 시는 이제 거의 같을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것에게 줄 수 있는 이 시, 나에게 와 있는 시에게만 줄 수 있는 옷이 뭐냐. 우리가 왜 우리 옷을 그날 입잖아요. 입는데 그날 분위기에 맞는 게 있고 또 하성명 선생님한테 맞는 또 고순 선생님한테 맞는 옷이 있거든요. 하성명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게 고순 선생님한테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에게 내가 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오는 시에게 가장 맞는 옷은 뭘까? 컴포지션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컴포지션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컴포지션,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얘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단상들이 짤막짤막한 단상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연극적인 요소도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면 이제 장소가 여기에서 장면이 카페잖아요. 아주 카페에 차 마시러 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커피잔 믹서기처럼 쿠션처럼 사람이 앉겠죠. 사람이 앉는데 쿠션처럼 앉기도 하고 커피잔처럼 앉고 믹서기처럼 앉아요. 카페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요. 어떤 사람은 쿠션처럼 앉는 사람도 있고 커피잔처럼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고 믹서기처럼 요란스럽게 앉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들은 짤막한 단상들이 병렬되면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고 있고 얘는 그냥 여러 사람이 낭송을 하고 재밌어요. 하수명 선생, 선생님 또 서성서 박사 이렇게 같이 한다씩 한 부분씩 읽으면 재미있는 시예요. 오늘 하시면서 혼자 읽어주셨지만은 그래서 연극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런 게 재밌어서 선생님들이 내가 그런 생각하고 쓴 걸 아시는지 어쩐지 좀 재밌어하는 시를 하시면서도 재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은 그러세요. 시에는 공부 안 해도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론 공부 많이 하면 시 잘 못 쓴다고 그런 말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가방끈이 길면 시 쓰기 더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인으로서 몰라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 정확히 좀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하시라고. 네. 그래서 춤추는 불법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오늘 오셨는데 저기 대표님께서 여기 문단템플 이혜경 대표님 오셨어요. 네, 이 대표님이 제 시를 올려주셨더라고요, 오늘.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올려주셨냐면, 생각은 누구의 주소인가 이거 올려주셨어요. 그거 몇 페이지 있는지, 생각은 누구의 주소인가 이거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생각은 누구의 주소인가. 생각은 누구의 주소인가? 따라오지 마의 눈동자. 내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아진 사람들은 천정이라 부른다. 집을 포개놓으니 의미가 포개졌다. 이름은 추상의 몽골이 태어나면 물샘 틈 없이 이름이 된다. 이름이 짓는 추상의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파트 문을 잠그자 밖이 활짝 열린다. 열린 밖은 사람을 크게 잠근다. 소리질러 일하던 공사장 소음이 이 문을 따라가 점심 먹나 보다. 뻐꾸기 소리가 내 맘에 잠깐 앉았다 간다. 산은 앉아서도 간다. 지나가는 등산객이 그리 길다. 길과 풍경을 교환하고 등산복 색깔과 단풍을 만든다. 아는 개미도 아닌데 까만 무관심. 개미를 따라가 자물쇠 작은 문만 만나고 왔다. 전화가 말을 건다. 메소타미아전을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물을 때 나를 언제부터 세상에 전시했나 생각하다 질문을 호수에 빠뜨렸다. 떨어지는 질문에 호수가 잠깐 놀랐다. 놀라면은 빠져나온 물이 눈 깜빡이며 흐름과 언제 결혼했나 생각한다. 물이 갈증에 젖어 있다. 흐름에 다친 상처를 조금 아파한다. 호숫가 나무가 호응의 가직뼈로 시를 쓴다. 봄, 여름에 쓴 인쇄 문장들을 가을에 날려보낸 건 내가 본 최고의 최고 명장면이다. 나무는 허공이 시가 없을 때부터 사라지는 걸 알고 있다. 사람들이 주소처럼 길에 가득 서 있다. 신기루가 말하는 따라오지 마의 눈동자를 닮았다. 따라오지 마의 주소들이 번지듯 나타나듯 스미듯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 시는요, 선생님들의 오늘 이제 우리가 시 쓰기 방법을 나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는 마침 뽑아주셔서 좀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아마 여기 있는 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GS도 이거 뽑았어 5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말씀이 다른 게 읽은 네, 이거 뽑으셨어요? 제가 뽑았어요, 이거요. 아,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인데, 근데 하시면서는 왜 이 시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거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시문에 내주로 하시면서 이거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 이거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선생님이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생각은 눈에 주소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드레스잖아요. 사실 주소예요. 그 생각에 잠깐 살기는 살죠, 우리가. 근데 순간 동안만 살아요. 그게 오래 못 살아요. 우리는 정말 불행한 것이 변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 계속 젊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뻥글뻥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는데 우리 표지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이거 비슷했거든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변화하잖아요. 변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하는 숙명인데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싶은 거 이게 불행의 근원이죠. 생각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어디 가버리고 뭐 그러는데 그게 주소 같아 어드레스. 이 주소도 이사 가잖아요. 한 집에 가서 어디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어디 옮겨가는데요. 생각은 누구의 주소인가요?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때 이거는 이 시는 굉장히 스킬이 많은 시예요. 뛰어가고요. 그 다음에 슈거 쪽에 생각들이 많이 나요. 저는 이제 아마 익스트림하게 이렇게 하드한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으로 친다면 추상화 이런 거 안 그리는 것 같아요. 반추상 정도.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문 닫아버릴 수는 없고.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나가요. 가다가 이제 그만 가야지 이러면 나 혼자 놀아야 되니까 하는 분은 살짝 열리가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신 분이라 혼자도 고독해요. 독방이 되어버리는데 얘는 좀 열려서 선생님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슈거 쪽의 시 그러면서 막 뒤집기가 막 넘어가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한 마리 말처럼 동시에 하늘과 땅은 영혼의 입술 거기 한 마리 말처럼 우리는 산다. 누구의 손에 끼었는지 모르고 사는 반지처럼 세상에 끼어 사는 사람들 오늘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서 있는 곳. 손으로는 손자국 하나, 발로는 발자국 하나. 삶은 허공에서 길찾기. 새들은 안다. 허공이 영원이라는 걸. 사는 건 경계를 허무는 것. 목숨은 갈수록 쌀쌀한 땅. 그들이 쓴 시간이 그들을 버린다. 벚꽃이 버타는 봄날. 산 같은 빌딩, 계곡 같은 골목, 물 같은 사람들. 사람들은 낯설미 달아 익숙해질까봐 아껴 쓰고 있다. 입에 드나드는 천사, 웃음 하나 꺼내본다. 뭐냐면 이 시는 어려운가요? 안 어렵잖아요. 선생님들 다 이거 뜻도 바꾸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어렵다는 선생님도 계세요. 한개는 이게 제 시는 기본적으로 스킵을 조금 해요. 패럴을 가지고 가면서 패럴 리니어리티가 없기도 해요. 통일성이 없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통일성이냐면 기표상으로 봤을 때 평행상으로 봤을 때 이야기가 안 맞아요.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패럴이 쭉 경면이 되면서 전체의 구성만의 컴포지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스트럭처를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유가 있어요. 그 시에마다 살아온 곳이 영향을 주죠. 작품에
근데 저는 기호학 공부를 했어요. 실력직 공부를. 그래서 이렇게 뭐 소개해보면 뭐 현대시의 기호학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향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김성영 이사장님 지금 계신가요? 예. 김성영 이사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예, 안 계셔요. 예. 가셨나요? 예. 그 이사장님이 이제 마야kov스키 박사님이세요. 네. 마야kov스키를 박사 받으신 분이신데, 계셨으면 한마디 말씀을 여쭙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러시아 포말리스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맨날 항상 이론들을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겠죠. 네. 그래서 아마 시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얘로 역시 스킵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CBP의 TPOK 그런 게 표 상태로는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 상태를 읽어봐야 되죠. 그러면 각 행과 단어가 쏘고 있는 추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쭉 내면으로 연결해서 내면으로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을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없는 거,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미들을 쭉 모아서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홍성수 감독의 북촌 방향의 영화요. 분의 영화도 이거는 범문화적인 현상이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그렇게.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징이 통일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통일성이 없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생각은 무게 주소인가 이런 거 오픈돼 있어요. 전체 마무리 없어요. 크리트하게 그냥 마무리 안 하겠죠. 움베르토 에코의 맨 끝에 보면 움베르토 에코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워, 열린 예술가고요. 세계적인 기업들, 장미의 그런 뭐 이런 소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분이 오픈워, 엔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의 특징, 엔딩하지 않는 북촌 방향 이런 거, 홍상수 감독이 영화만 봐도 상당 부분이 엔딩 안 하고 끝을 안 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까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발표자지만 선생님들이 발표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해체적인 디컨스트럭션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이너리 어퍼지션, 대립적 관점보다는 해체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발표자가 아니라 선생님이 발표자고.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서정단 선생님 성격이 있고 제가 성격이 다르죠. 21세기 성격이 다르다 하듯이. 그래서 우리 시대는 탈중심제한적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중심이 없는 거. 각자가 다 중심이에요. 그래야 신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역할이 있을 때 신가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시도 그렇게 그 계열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잘 읽어주셔요. 좋다고 하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제 시가 많이 외국에 나갔어요. 감사하게도. 한 50여 개니까요. 50여 개 나가고 60여, 거의 60여 아마 될 거예요. 시어보지 않았는데 거의 60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네, 이거는 한강의 영향일 수도 있겠고요. 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세계 문화협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강병철 박사님이 이거 전체를 리드하고 계시는데 번역도 하시고 전체를 이제 움직이고 계세요. 그를 이제 우연히 아기도전 협회에 제가 속해가 돼서 이 협회를 통해서 세계 한쪽 나라에 작품이 나갔어요. 이 한마디 말처럼 이 시가
요르단의 어떤 그 이분이 아마 저기 시인이시고 영화 제작도 하신대요. 시나리오 작가시고 이분이 낭송을 해서 보내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랍어 번역을 해가지고 낭송하셨는데요. 정말로 아랍어 모르는 때 느낌이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꿀 때 말의 옷을 바꾸면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계 의외로 세계 그 다음에 또 인터뷰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도 나오고 시도 나오는데 인터뷰가 아주 벨기에도 나가고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에 나갔는데 그게 아마 태국에 올라가고 포털에 올라가면 많이 가면 소개되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갔어요. 이 시간. 제 시간에 인터뷰가요. 정부 홈페이지에 정치부, 문화부 이렇게 있으면 문화부의 홈페이지에 제 인터뷰가 올라가는데 인터뷰가 11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것저것 쓰는 게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요. 6시 10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마디 말처럼 외국인들도 이 시를 좋아서 뽑은 거 보니까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좀 읽어보는 시예요. 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석을 넘어가고 질문으로 간다. Can we pass? 동시로 Can we pass? 무슨 삶을 살다가 이 높은 고개가 되었나? 광야는 진공스러운 고요하다. 텅 비네 부여 거대파의 그릇 흘러넘치는 원시의 액지. 길은 길고 시간은 짧다. 짧은 스커트. 시간 안에 길고 긴 갱리패스 다리 조금 보인다. 기다림의 이정표. 나무. 초록을 건너다니는 징검다리. 나무처럼 서 있는 사람 한 그룹. 시간에 뿌리 깊이 내린다. 바람 부는 날이면 피우기 바빠. 꽃들은 무슨 잠에서 깨어나나? 야생화 표기법? 누가 하는 말인가? 누가 떨구고 간 웃음 파편인가? 무엇이 이리도 문이 내려보는가? 과정만 연습하는 목숨의 길. 오후 5시가 금빛 길을 간다. 시간은 부유하다. 끝없이 오는 내일. 해석을 넘어가고 질문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보시니까 시간 더 많이 쉬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요 제가 정말 많이 나눠요. 그래서 Nature is Great이라고 해서 대자연야마로 위대한 책이라고요. 저는 하여튼 망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안 가면 발소승이 나는데 이게 장소 이동이라고 장소가 시인들한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이동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시인들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학생들 그렇죠. 그런데 글을 망망하다 하는 시 있잖아요. 글을 망망하다 여기 있는지 못했는데 글을 망망하다 하는 것도 천점이 안팎아 갔을 때 그때 댐을 열었다고 하는데 댐을 열었어도 겁도 안 났어요. 빠지겠어 갔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그 시가 써진 거고 갱리패스 이거
저는 개인시가 많은데요. 지금 10번 중에서 두 번째 낯선 시를 찾아서 전부원이 다 개인시예요. 전체가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이사이에 많아요. 개인시들이. 많이 다녀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문학사회적으로 라이너 마리아 릴케 잘했잖아요. 러시아 여행하고 온 다음에 기도 시집 쓰고 지금 책을 번역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읽어도 좋아요. 그죠? 그런 게 나오고 괴테 이탈리아 두 번 여행했죠. 괴테 여행이 너무 재밌어요. 그때 독일이라는 나라는 우울하고 저도 독일에서 좀 공부한 적 있지만 있어봤지만은 독일이 좀 분위기를 아주 어두워요. 우리 문영미 교수님 오래 독일에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괜찮을까요? 예, 지금 독일을 릴케를 저번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괴테라든가 이렇게 릴케는 저번에 얘기하셨고 괴테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그냥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괴테 이 괴테가 제가 마이마르를 갔어요. 괴테 살던 시대 괴테 집이 우리 많이 가는데 두 군데 있죠. 제일 많이 역에서 가까운데 프랑크푸르트인가 맞아요. 프랑크푸르트 많이 가서 멀지 않아요. 근데 말마르를 저 이제 갔어요. 발마르도. 근데 발마르는 정말 독일 여행 가실 때 꼭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괴테하우스 바로 5분 거리에 실러의 집이 있고요. 실러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괴테 이탈리아 여행에서 지금 방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시시에 갔을 때예요. 괴테가 아시시에 갔을 때 마음을 따라오지 말라고 혼자 갔어요. 제가 혼자 갔는데 정말 이제 혼자 제대로 보겠다 하고 갔는데 마음도 없고 이제 좀 여행했으니까 약간 좀 그렇게 정장차는 이런 건 아니었겠죠. 다니는 편인데 거기서 경찰을 만났어요. 경찰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탈리아 말을 못하잖아요. 이탈리아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말하면 떠들떠들 했겠죠.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야. 신고 좀 내라고 막 그러면서 로마에서 무슨 공장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기 이름 말하지 않고 우리 아는 젊은 데스크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작가가 돼가지고 마이마르에서 이분이 프라임 미니스터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망갔어요. 교통부 장관 부인하고 러버 바뀌었다는 말도 있고요. 괴테의 러버는 너무 많죠. 네버 엔딩 러브 스토리 가지고 있어요. 괴테. 근데 어느 날 마스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생일 잔치 하는 날 아침에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도 마차 있어요. 말도 안 하면 그때 탔던 거 마차 하나 가지고 갔어요. 쫙 이탈리아 로마를 꾸며보죠. 로마를 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아무한테 비밀로 한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한 달 있다가 편지를 보내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이분이 이렇게 뻗어나는 아마도 귀족이지만 후원이 붙었으니까 대단한 귀족인데 그러고 다니니까 경찰이 당신 누구냐고 신문을 해요. 그래서 미수자 아니냐고 무슨 미수하러 다니냐 그러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은하를 얼른 꺼내서 줘요. 수레가 은하를 꺼내주니까 이탈리아 경찰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내가 좋은 얘기 해줄 거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진짜 예쁜 미인들이 많아요. 미인들 필요하시면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이탈리아 여행기는 내가 정말 로마에 들어와서 이제 학교에 들어왔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왔다는 생각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제가 베트남 여행을 따라서 여행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 책 중에 문학에서 여행을 만나다 두 번째 기행 선물집인데요. 이게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좀 일세를 좀 많이 일회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 남집이라는 집에 이렇게 못 가서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베트남 이탈리아 여행하고서 확 달라졌죠.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책도 여기서 집중하시고요. 우리 그다음 제발트 우리 제발트 아마 거의 읽으셨을 거예요. 제발트도 원래 거기 토성의 고리 이런 거 쓰시고요. 처음에 제발트의 작품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자연을 따라 기초시. 다 읽으셨을 거예요. 자연을 따라 기초시. 이거 시 같기도 하고 성 같기도 해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또 재밌어요. 표현이 기다하고요. 그리고 토성의 고리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무의식의 세계,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거리, 우리가 중력의 문제 이런 것까지는 갈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인연과 연기나 이런 것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건 관계 있지 않아? 이런 걸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제발트도, 영국에 가서 살면서 독일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토성의 고리라고 이런 거를 쓰게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영향이. 그런데 우리 김상갑 분이 너무 잘하는데 그분이 아마 벼슬 하고 제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좋으시 못 샀을 거예요. 평생 여행만 했잖아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시인으로서는 최고의 행복한 거죠. 최고의 행복을 누리신 것 같은데 김상갑 오늘날 러시아 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김성동 선생님 만드셔서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오신 거 많이 감사하죠. 그래서 여행이 저한테는 좀 많은 걸 줬어요. 우리 르네 샤르 쌤도 잘 아시잖아요. 르네 샤르 도서관을 불타고 있다고 그런 거 쓰셨잖아요. 소시지 도서관은 불타야 돼. 불타면 안 되죠. 그래서 도서관은 어떤 곳이냐, 자료를 모아놓는 곳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자료의 변화를 모아보는 곳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도서관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쓰는 게 뭐냐, 불시에 쌉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르네샤르도 장소에 대한 굉장히 많이 했죠. 얘기를. 나중에 르네샤르 시에서 초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 없는 망치? 이거는 수도 쪽으로 갔던 거. 후기의 시들은 고향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장소가 엄청 큰 영향을 주죠, 나중에. 그래서 샤르도 복연한 지표면 장소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이렇게 펼쳐보면 기획시 장소가 선물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형용사 116쪽에 있습니다. 따뜻한 지금 봄시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지금을 마시네. 순간의 눈동자로 휘파람 부는 하루. 싹보다 삭삭한 햇살 돋아나네. 우울한 나를 흉내내던 비 사라졌네. 누군가의 얼굴에 나와 소리내던 웃음 사라졌네. 누가 누구라 하는가. 누구도 없는 누구들의 한 세상. 꽃들은 불안해서 더 예쁘게 피네.
벚꽃이 오래 나와 살던 바람둥이처럼 며칠만 벚나무에 벚나무와 피다가 바람 속에 또 바람나 날아가네. 벚꽃이 살구나무나 복숭아나무에 가 피지 않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면서 있고 아는 사람은 알면서 없네. 봄날이 하루에 다 꽃 피우네. 봄날인가 거짓말인가 가을보다 더 많이 지는 봄. 사람들 풀들이나 나무들처럼 피어있네. 먼저 온 시간이 나중 온 시간을 따라다니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이쪽으로 듣고 싶다 하셔서 따뜻한 질문 읽으셨는데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지금을 마시는 거죠. 네, 커피하고 따뜻한 지금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동네의 것이요. 네, 박미덕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유시인 시를 읽으려면 처음에 조금 힘들게 읽다 보면 알고 나면 재밌어진다고. 완전 딴 동네 거를 갖다가 붙여놓으니 막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아마 본인이 읽으시면서 막 쓰신 것 같아요. 완전 딴 동네 거를 갖다 놔서 처음에는 한참 그럴 때 재밌다고 하셨어요. 근데 커피 마시는 거, 커피하고 따뜻한 지금이라는 거하고 다른 동네 거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지금을 마시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벌써 선생님도 특별한 뭔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시는 그런 것 같아요. 시쓰기라는 게 우리는 이제 그 옛날부터 있어온 많은 시인들 이런 말들을 했고 저는 책 안 읽어야지 글자 쓴다고 하는 말레리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에 대해서 캐주얼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뿐만 아니라 시인을 몰라도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게 제가 동계 국문과 나왔잖아요. 동계 도서관에 제가 좀 색신택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동문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 가면 남아 수독 오고서 그런 게 써있어서 남아 수독 오고서 적인 따사 시어서 적인 따사 시어서 이거를 두보의 시에서 아마 꺼내오셨을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우리 다 아는 양주동 교수님 계셨고 서정주 미담 선생님 계셨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수님들 다 계셨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 시간마다 오시면 공부는 둘째 문제고 그 교수님들 하시는 코스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현현 교수님 한번에 큰 사람이시죠. 지금 주보 얘기를 하자면 주보 연구를 하신 또 교수님 계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리 김선아 선생님 여기 계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동계 전문가에 대해서 공감에서 저기 계시고 이동림 선생님도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김선아 선생님 오셨어요. 시 열심히 쓰시고 진짜 독특한 시였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동문이 아니 동시현 선생님이 저의 국문과 직속 선배님이시라서 저를 특별히 많이 예뻐해 주시느라고 지금도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무튼 동시현 선생님 사랑해요. 저희 동반교 선생님 계세요. 우리 우리 동반교 선생님 진짜 좋은 걸 많이 쓰는 팬들 많으신데 오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하겠습니다. 네, 저 갑자기 제가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선배님하고는 할 얘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요. 그래서 그 학교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입다사 시어사. 이 전입다사 시어사. 제가 4월 달에 저기 갔다 왔어요. 스촨에. 사천 요리도죠. 스촨. 그때 겉핥기로 한번 갔다 와가지고 손디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너무 간질간질해요. 중국어에 시어 양양하는 말이 있어요. 시어 양양. 손이 간질간질해. 뭐 여자들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명품 가방 있으면 손이 간질간질하죠. 그 다음에 신양양하는 말 있어요. 마음이 간질간질해. 어디 가고 싶어서 또 그 여자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간질간질해. 신양양. 제가 신양양한 장소가 어디냐면 스촨이었어요. 전도, 성도를. 제가 성도를 가서 좀 속을 잘 뒤져보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 성도에 가면 또프 초당이죠. 두보 초당이죠. 소동파, 방송파 때문에 소동파, 소식, 소철. 그분들 사실은 삼소사이죠. 삼소사이죠. 그걸 안 가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전하는 설도, 쉴도. 설도 우리 공신처럼 다 아시죠? 올리브 하얀 옷이 가요. 그거 원작자. 어떤 선생님들은 소월이 썼다고 심지어 누가 썼다고 그러는데 원작자는 중국의 설도라는 당나라 백거이 시대 마이주의 백거이가 살던 시절에 동시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았죠. 특히나 여자들한테 사랑받는데 길녀였으니까요. 아주 양반가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뭘 하고 해서 그분들이 다 고개 사니까 제가 신양양 안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간질간질 가슴 두고 쳐다보는데 두고시에 그런 거 있어요. 남아시도 두고서 조금 남아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입다사시어사 스승이 많아서 좋다는 게 이거 아마 이병주 교수님 뽑아다 오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세요. 그때 어떤 걸로 봤는데 하여튼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아까 따뜻한 책을 읽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는 게 이제 많은 이론가들이 시들이 얘기했죠. 중국의 이론을 뒤져보면 우리 다 아시듯이 벌써 공자님부터 기원전 500년이죠. 그 다음에 기원 후 육기라는 사람, 서진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원래 오나라 사람인데 오가 망하면서 서진에도 들어가요. 거기 가서 그래도 기억 붙어서 살고 싶었어요. 원래 대단한 육성의 손주지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리가 사는데 거기 가서 글동을 했으면서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시가 그 다음 중국의 시들을 보이다 어때요? 굉장히 시 자체가 상이 그런 거 쓰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데 서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론을 막 써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아합니다. 303년까지 살아서 261년부터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유협 기원후 500년 유협 문신조룡 문신조룡 그것도 보면 장르로 평론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년대 아까 삼소사를 했는데 삼소사의 소동파 삼소사 글쎄 8천년 그의 제자 거기까지는 얘기 시간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 황정경이라는 사람 소동파의 제자잖아요. 그분이 쓴 황정경이 쓴 이론들이 많아요. 이론서 창작의 기법에 대한 그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황정경 이론서를 제가 좀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몇 권이 요즘에 막 나와가지고 저도 너무 신났었어요. 그 가입이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또 있을까 했는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읽었는데 환골
한글 한자, 뼈글자, 한글법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한글법 이거요. 우리가 한글법 우리 뭐 인터넷 소개팅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사고 텍스트 써. 낯설게 하기를 하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포스트모던 해주고 오면서 사고 텍스트 써. 인터넷 소개팅을 하죠. 마흐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흐징 러시아 평화를 시대 마흐징의 대화론에서부터 그 대화론이 발전돼서 주리아 크리스테가 시적원의 혁명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그거 쓴 주리아 크리스테 불가리아 사람인데 파리에서 유명한 학자들 기록. 그런데 그거는 다이얼로그 영향이 그래서 인터넷을 강조해야 해서 얘기하는데 사고 텍스트 써. 저는 1000년대 사람인데 소동가이제도 한정적인 이미 마흐징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고 주리아 크리스테가 요즘 사람 이렇게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거 다 했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한글도 옛날에 있는 시를 갖다가 놓고 그것에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기 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무슨 인터뷰 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동서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동서양 너무 유럽 중심의 문학사가 써주고 세계사가 써준다 나한테 생각이네. 그래서 좀 적어도 동서양 사회 문학사나 인류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중국의 거라고 좀 봐라. 사실 유럽 중심의 거를 기술하고 우리가 나도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마도 공부하고 했지만은 동양 거를 봐야 한다. 동양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너희도 뭐 베르톨트 같은 사람들 그 스찬을 착한 사람들인데 다 베껴가지 않았냐. 중국의 시인 같은 거 베껴가지고 칸토스, 에즈라 파운드 미국 사람 그거 거의 반이 다 그 중국 얘기 아니냐.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베껴가시면서 왜 중국을 제로에다 놓냐. 동서에서 동양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동양도 뭐 했다. 너희보다도 우리는 훨씬 옛날에 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뷰 때 그렇게 막 썼어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적어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 기원전 5,000년 정도 다 있는데 그런 거 왜 안 하냐. 세계 문제는 별로 아니고 다 여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이루어놓은 인류의 자산이 반밖에 안 된다. 반은 갖다 내버리고 그건 너무 아깝다. 그거를 다 포함을 해서 그것은 안 된다는 그 생각함으로 세계에 청각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하죠. 근데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를 안 붙으면 그래서 중요 시 과목이 시잖아요. 못하면 그냥 건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려고 무슨 연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연의 그 시쓰기 갖고 테크닉, 기법, 구조, 컴포지션 이런 거 참 정말 열심히 봤어요. 이렇게 해서 구조에 대한 근데 따뜻한 지금 이것들은 어려우면 사실은 많은 기법이 들어간 게 맞아요. 그래서 시를 벌거벗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저번에 유명희 교수님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강의 들어줬어요. 이렇게 어디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시인들이 해야 될 시인의 책무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얘기해요. 벌거벗은 눈으로 봐요. 이거 많이 듣던 소리죠? 벌거벗은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벌거벗는다는 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눈에 입혀진 거 뭐랑 판단하는 거 생각하는 예를 좀 떼어내버려라. 따뜻한 지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지금을 마신다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한 동네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딴 동네 애들이 같이 오면 재미도 있어져요. 그래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꽃 피는 거, 바람 났다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바람 나지만 바람 났다가 어디 갔다 오는 거 같이 이거 있다고 와이로 그 집에 딴 집에 안 가는 게 다행이라고 그랬죠.
아예 김수배 집으로 가면 자기 무수배 집인데 그러면 더 큰일인데 집에 오긴 하는데 꼭 어디 갔다가 오래 있다고 해요. 오래 있다가.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하기 벌거벗은 눈으로 보기 이런 거 여기에서 그런 거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벗을 것이냐 이런 거 좀 생각을 더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맨날 생각할 때 그거 뭘 벗어야 되느냐. 벌거벗으라고 하는데 뭐든 벗을 게 많죠. 우리 너무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요. 옷만 벗어도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끼어있는 거, 눈에 많이 입고 있는 거, 과거 입고 무엇을 벗으면 주무시는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나 그런 분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요. 한국 문학사에서도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존재 쓰셨어요. 김준수 선생님, 저와 등단할 때 심사하셨어요. 선생님들, 벌거벗은 눈으로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내가 어떤 꽃이라고, 꽃이 되어서 온다는 데는 원하는 꽃이라고, 이런 거, 벌거벗은 김준수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포스터,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따뜻한 측면에서 좀 굉장히 소프트한 시대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볼로츠키를 저는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자볼로츠키. 자볼로츠키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자볼로츠키가 아까 따뜻한 지금과 관련해서 자볼로츠키 칼럼이라는 시, 거기에 늙은 바바리아라는 시의 작가님이 그 시에서 여기에 벌거벗고 있어요. 진짜. 거기에서 오늘 자볼로츠키에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거, 성모마리아나 이런 거 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에서는 완전히 다 벗어나 있어요. 그냥 반대로 가 있는데 전도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레베르 우리 선생님들 우리 보여 완전히 좀 있으면 보여 불러야 되잖아요. 디얼텀 입성 프레베르 영화도 찍고 있었던 프레베르 씨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 고래잡이라든가 고래잡이에 보면 우리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고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니죠. 고래를 왜 저기로 가느냐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러시아 커머널 시대들의 영어로 말하면 낯설게 시크로스키가 좋은 시는 어떤 것이냐. 좋은 시는 낯설게 한 것이다.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즘 작고대까지 하는데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면 어떻게 하냐? 기표를 낯설게 하세요. 스니피함 낯설게 하세요. 기의를 낯설게 하세요. 기의, 스니피에 낯설게 하세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고요. 컴포지션을 낯설게 할 수 있고요. 테크닉을 낯설게 할 수 있고요. 방법은 많아요. 눈을 벌거벗으면 되고요. 낯설게 하기.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레베리의 경우도 모래잡이에서 가면 모래 왜 잡냐고 그래요?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우리 소박사님 계세요. 프레베리 파리에서 공부하신 제일 사회대학 출신이시고 그러시죠? 네. 너무 잘하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달팽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절망이 어디 앉아있어요? 벤치에 앉아있잖아요. 뭐 절망에 앉아있어요? 사랑에 앉아있거나 해야죠. 막 그냥 비틀어 놓겠어요. 벌거벗어야 된다는 거. 자볼로츠키는 1908년까지 살아온 걸로 기억해요. 그 후에 프레베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늙거든요. 보통 우리가 프랑스가 피고라고 여기 소박사님 계시는데 하는데 우리가 이론을 얘기할 때 현대 이론 문학 이론 얘기할 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기여가 굉장히 커요. 오히려 파리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소 박사님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러시아 포괄리스트의 영향 대단하고요. 자볼로츠키, 보즈네센스키라는 사람도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보즈네센스키 씨 지금 그날 외우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보즈네센스키의 그 현재에 대한 노스텔지아라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지독한 향수를 느낀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향수. 보즈네센스키의 너무나 러시아가 사랑하는 러시아 대표적인 시인이죠. 그분이 일본 시간인데 그분은 그랬어요. 원래 건축가였잖아요. 그런데 건축 동네 다 불타버렸어요. 야, 씨발, 나안 그래도 시계 쓰고 싶었는데 나는 건축 도면에 들고 있었지만 내 아래는 항상 뭐가 흘러? 얼음장이 들어 강물이 흘러가듯이 내 내면에는 항상 시가 흘렀었어. 잘 됐어. 불 안 되면 나는 시기야. 하고 시작했던 거죠. 잘하셨죠? 세계가 점점 울리는 그런 보즈네센스키 시인을 현재에 대한 노스텔지를 읽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요. 현재가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눠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서울의 수요문화광장 이 작가를 말한다에 초청이 됐다는 것은 시작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영 시인이 수요문화광장 208회 그 시인 작가로서 초청이 됐던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요즘 동시영 시인을 보면은 어떤 그 문학적 세계의 그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동시인의 시가 우선 해외에 활발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집이 나왔고 또 러시아에서도 시집이 출판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그의 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하를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이 작가를 말한다 동시영 시인 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의 문학 세계가 더욱 더 빛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문학의 집이 좀 연령층이 좀 내려갔죠. 동시영 시인만 해도 비교적 젊은 세대의 시인에 속합니다. 사실 그전에 더 나이 많은 여기 한강 작가도 여기 와서 이거 수요문학 광장을 했습니다. 저 박벌의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8회째 동시영 시인 모시고 시작이 됐는데 이 동시영 시인이 가진 에너지와 빛나는 감성이 다시 한번 더 자신의 세계를 크게 넓혀가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